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산이라는 학자의 책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트산이라는 학자는 저는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좀 자주 이제 언급을 했었던 학자예요. 제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이 콜라보레이티브 러닝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콜라보레이티브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용어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콜라보레이티브 러닝을 하는 이유는 이 콜라보레이티브 프로블럼 솔빙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 콜라보레이티브 러닝의 측면이 사실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CT 교육, 컴퓨테이셔널 띵킹 에듀케이션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요즘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여기서도 보면 그 Upper Elementary Computer Science Learner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CT 교육 그리고 또 CS 이 또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초록이에요. 이 책의 초록인데 이제 첫 문장부터 콜라보레이티브 러닝은 굉장히 학습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전의 연구에서는 이 협업이 학생들을 좀 발전하게 도와주는데 좀 섬세하고 어떤 정교한 어떤 논쟁과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발전하도록 학생들을 도와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 이 어떤 어, 연구들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한가 봐요. 리를 리서치라고 되어 있고 이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블럼 솔빙의 어떤 그런 어떤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좀 약간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트산의 연구물들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 트산의 연구물에서 이제 키워드를 뽑자면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잖아요, 도메인이. 근데 이제 저는 도메인이 컴퓨테이셔널 띵킹 에듀케이션 그래서 CT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저도 역시나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러닝에 대해서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페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프로블럼 솔빙이죠. 콜라보레이티브 프로블럼 솔빙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의 키워드가 겹치기 때문에 제가 이 어떤 선생님의 논문을 계속 읽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despite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효과적인 페어 프로그래밍, 드디어 이제 또 페어 프로그래밍이 나오잖아요. 페어 프로그래밍의 어떤 효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어떤 이전의 연구들을 좀 관찰을 해보면 그 엘레멘터리 러너는 더 지원을 해야 된다. 누구보다 older counterparts when 그러니까 그 페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좀 그들의 어떤 약간 이제 좀 더 연장자보다 더 지원이 필요한 게 이제 엘레멘터리 이제 러너스라고 이제 지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캐폴딩이나 인스트럭션 없이는 이제 젊은 어떤 학생들, 좀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따르지 못하는데 좋은 어떤 다이얼로그 프랙티스나 아니면 콜라보레이션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그들의 어떤 협력의 노력의 어떤 성공은 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젊은 어린 친구들에게 이 스캐폴딩이나 인스트럭션은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요 지금 한 단락이 제가 요즘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단락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좀 이렇게 뭔가 리딩하는 재미를 조금씩, 재미라기보다는 책임이기도 하고 한데 조금씩 좀 알아가고 있는 중이기도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 책을 같이 보려고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특사는 네, 제니퍼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목은 Developing Adaptive Support for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Between Upper Elementary Computer Science Learn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를 보면 일단 인스트럭션에 인스트럭션 있고 그다음 background and relative work 그러니까 선행 연구가 있죠.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유심 있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collaborative learning and problem solving.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problem solving이라는 이 키워드는 되게 이렇게 연구로 가져가려면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이기도 하지만 좀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키워드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키워드인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콜라보레이티브 러닝의 프로블럼 솔빙 인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with children, design for children and for collaboration. 그래서 요 어떤 세 개, 요 지금 첫 번째와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네, 표상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부터죠. 그래서 5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5페이지로 가면 여기가 5페이지인가요? 1페이지네요. 자, 네, 드디어 나왔죠? My work is informed by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여를 한다라는 거죠. Collaborative learning and problem solving, computer science education, elementary student. 그 다음에 이 어떤 블록 베이스드 프로그램 인바이러먼트 어떻게 보면 이 말뜻은 초보자의 의미도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블록 기반의 프로그래밍이 초보자에게 좀 주어지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볼까요? 콜라보레이티브 러닝과 프로블럼 솔빙에 대해서 보면 이 사회 그 구성주의자 측면에서는 사회 구성주의 측면에서는 학습에 대한 어떤 측면은 제안을 한다라는 거죠. 학습이 소셜하고 그리고 상호작용 과정을 이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학습 자체가 소셜하고 상호작용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 퍼스펙티브 관점은 결국은 뭐다? 네, 소셜하고 인터랙티브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이 콜라보레이션 러닝이기도 하고 또 페어 프로그래밍의 중요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은 이제 현재 연구들을 많이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콜라보레이티브 러닝에 대해서요. 그것은 이제 치란 학자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치란 학자와 그의 이제 동료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설명을 하고 있냐면 ICAP에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확장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 ICAP가 뭐냐면 인터랙티브, 네, 그 다음에 컨스트럭티브, 그 다음에 액티브, 그 다음에 패시브예요. 이 프레임워크를 이 치라는 학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게 하는 거죠. 어떨 때 참여하게 하냐면 이제 학습 활동을 이제 완수할 때 참여하도록 하는 이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드물게 이렇게 패시브라는 게 있나 봐요. 이 패시브 리시피언트 인포메이션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정보를 이제 받는 패시브의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는가 봐요. 계속 볼까요? 스튜던츠는 또 약간 노츠를 하는데 똑같은 말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결하는 거를 카피하고 그 다음에 워크 이그젬플 좀 약간 대조적으로 워크 이그젬플을 좀 따라보기도 하는 그래서 이런 게 액티브래요. 설명을 뒤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티브 액티비티는 그리는 건데 개념, 컨셉 맵을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액티비티는 대화인데 그 이전의 어떤 기여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걸 방어하기도 하고 또 논쟁하는 그런 위치에 대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 어떤 저자가 가설 세우는 거, 가정하는 건 뭐냐면 이 네 가지 타입, 활동에 대한 네 가지 타입이 스펙트럼에 놓여 있는 건데 패시브에서 적어도 효과적이고 그리고 인터랙티브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어, 학, 학생들이 이제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들의 어떤 파트너의 아이디어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리즈는 분석이 되는데 이 어떤 가설을 지지하는데 제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걸 보니까 이게 패시브에서 시작을 해서 이 인터랙티브가 가장 이제 효과적인 건데 이 패시브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패시브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좀 대충 드렸던 것 같아서 패시브만 좀 보면 이, 이 패시브라는 이 어떤 단어의 뜻, 이 단어의 뜻은 좀 수동적인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래서 보면 네, 좀 약간 활동적이지가 않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정보를 수령하는 사람이 좀 약간 소극적인 어떤 그런 듣기만 드물게 이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이 어떤 프레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소극적이다가 활동을 하면서 지식을 구축하고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게 하는 이것이 이것이 이것을 치라는 학자가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협업하는 과제를 이제 협업하는 과제에서의 그런 어떤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볼까요? 어, 약간 개척이라는 거죠. 개척. 그래서 이 어떤 단계를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in Computer Science라는 제목에서 좀 더 보면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그 협업에 굉장히 인기 있는 툴은 이 페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which is 이 컬라보 이게 뭐냐면 페어 프로그래밍이 뭐냐면 콜라보레이티브 파라다임이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콜라보레이티브의 그 패러다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프로그래머가 일을 하는데 같은 코드, 이제 하나의 컴퓨터로 같은 코드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패러다임에서는 한 사람은 쓴다, 코드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 프로그래머는 콜드 드라이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또 있겠죠? 이게 짝이니까 그 사람은 내비게이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어떤 파트너는 뭘 하는 거냐면 한 사람은 통제권을 가지고 이제 키보드를 가지고 콜딩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실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미리 앞선 계획을 알려주는.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는 그런데 이게 핵심이에요. 스위치 롤을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그 역할, 이 드라이버나 내비게이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 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가 이제 의사소통 각각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계속하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페어 프로그래밍은 좀 이 산업에서 원래 사용했던 그런 어떤 효율적이라고 좀 입증이 된 그런 건데 근데 이 노색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페어 프로그래밍 파라다임이 코드를 좀 발전시키고 더 좀 혼자서 할 때보다 기능적이고 좀 약간 더 이렇게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좀 약간, 보기 쉬운, 뭔가 재미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발전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런 어떤 연구들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페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근데 108명의 디벨로퍼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 페어 프로그래밍이 좀 증가하는 이 만족도를 좀 증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이 디벨로퍼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증가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의사소통, 이 디자인, 이 설계의 변화의 의사소통을 좀 빠르게 하게 하고, 그리고 또 미팅을 조금 조직화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어 프로그래밍이 더 이상 이 인더스트리, 이 프랙티스뿐만이 아니라 유니버시티에서도 이 수행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또 보면 이제 K-12에서도 최근에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 프로그래밍은 또한 더 높은 퀄리티의 어떤 코드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자 할 때보다, 그리고 게다가 그 코र्스의 어떤 그런 리텐션과 그 다음에 이거를 교육학적인 용어로는 파지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메이저 리텐션은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이 페어 프로그래밍이. 그래서 이런 어떤 논쟁은 웨너라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 찾은 거예요. 페어 프로그래밍이 improve undergraduate student confidence, 그리고 especially female student, this may be a way to reduce a gender gap. 그래서 이 대학생들의 어떤 그런 자신감도 하지만 이 프로그래밍에서 계속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피메일들이 진입장벽이 높고 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어떤 격차, 남녀 간의 격차를 좀 줄여주는데 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많은 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증거가 있는데 collaborator는 start out more knowledgeable than another. 그리고 more knowledgeable peer tend to take control. 그다음에 leaving the other partner confused. 그리고 disengaged or happy. 그래서 이런 어떤 러닝, 함께하는 콜라보레이티브한 상황이 이런 어떤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보면 최근에 연구자들은 그들의 어떤 주의를 깊게 이제 퀀터티타이티브하고 퀄러타이티브한 애널리시스, 뭐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어떤 그런 분석에 서 이거 페어 프로그래밍의 과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거에 어떤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의 어떤 어펙티브하고 코그니티브한 상태를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어떤 학자는 되게 유명한 학자죠. 이 학자와 이 학자는 세미 스트럭처드 인터뷰 그리고 퀄리테이티브 애널리시스 of reflection paper to understanding how undergraduate students viewed pair programming. 그래서 이 페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연구를 최근 연구들을 보시면 꼭 이런 어떤 양적 연구뿐만이 아니라 좀 질적인 어떤 연구를 하는, 뭔가 담화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보면 이 잉이라는 이 학자의 내용을 좀 같이 볼게요. 학생들은 응답하는데 그들의 페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이 저자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좀 약간 포지티브, 좀 긍정적인 어떤 경험, 그래서 여성은 또 더 참여하게 하고 더 자신감을 얻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페어 프로그래밍을 좀 덜 두려워하게 된, 덜 좌절하게 된 그런 어떤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성비에 대한 어떤 연구들은 앞서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비에 대한 연구들보다는
요 앞서 나왔던 코그니티브 스테이츠적인 측면과 어떤 영양적인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이 그 하이 퍼포밍이 됐다라는 거예요, 페어가. 그래서 더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프로그램이 자주 좀 약간 짝으로 좀 낮게 수행이 된 것보다 더 자주 좀 약간 이제 더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또 중점 두고 보고 싶었던 부분이 이건데, 고등학교의 페어 프로그램 스터디는 자주 이 피지컬 컴퓨팅에 좀 초점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여러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피지컬 컴퓨팅. 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이제 그냥 코딩 짜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것을 프로토타입처럼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만들어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람이 뭔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어떤 회로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회로들을 집어넣어서 정말로 움직이게끔 한번 구현해보는 메이커 교육 형태의 그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의 융합 수업이에요. 컴퓨터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뭐 전자공학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기계공학적인 지식도 아주 살짝 창의적인 내용을 품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하이 스쿨에서는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을 여기에 좀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K-12에서 하이 스쿨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뭐 다양한 이제 연령의 그 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로 좀 내려볼게요. 미들스쿨 리서치 부분부터 좀 보면 이 젠더 갭과 그 다음에 컬처, 콜라보레이티브 프로그래밍 게임스 그리고 스튜던트 컨피던스 앤 날리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폼이라는 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이 젠더 갭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게임 베이스드 러닝 환경이. 이 게임 베이스드 환경에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한다. 이거는 네,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teach computational thinking을 가르칠 수 있다. 콜라보레이트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이거는 아직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사례는 아니지만 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흔치 않게 발견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데너란 학자의 이야기 보면 저도 이 학자의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미들스쿨 스튜던츠는 참여한다는 거예요. 페어 프로그래밍에. 근데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포스트 테스트를 더 나아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더 낫게 했다. Greater increase Alice knowledge than individual program 혼자 할 때보다. 그리고 또 베너라는 학자를 보면 이 미들스쿨 친구들은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짝을 지으면 한 친구가 더 자신감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자신감이 얻은 친구는 프로그래밍을 지식을 좀 약간 이렇게 좀 덜 자신된 파트너, 그러니까는 이전 지식이 좀 없는 자신이 없는 그런 어떤 파트너가 일을 할 때 좀 임프루브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 프로그래밍이 잘하는 친구와 그다음에 잘 하지 못하는 친구가 연결이 되었을 때 더 효과가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셔널리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 미들스쿨에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의 지식 수준이 저도 한번 설문을 돌려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아직은 이렇게 잘하는 친구 반, 뭐 못하는 친구 반이 있으면 이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좀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좀 이제 학교마다 좀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짝을 구성하는 거를 조금 더 좀 자유자재로 해볼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연구들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보면 이번에는 이 두 학자의
어떤 발견은 뭐냐면 학생들이 더 이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대해서 더 이제 경험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그리고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근데 사이언티픽 토픽이나 그리고 이 설계의 어떤 맥락에 대해서 더 이렇게 기여하고 또 참여해보고 이런 것들을 몰입할 수 있게끔 그 어떤 사이언스 웹사이트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그런 것들을 어, 그런 것들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이라는 학자는 콜라보레이티브 데이터, 이 6th 그레이드 친구의 캠프에 가서 그걸 모아봤더니 이 콜라보레이티브 패러다임이 그 좀 어린 친구들이 이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페어 프로그래밍의 어떤 이런 조건은 스위치 롤, 그 5미닛 하는 동안에 스위치 롤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들의 어떤 과정이나 도전을 매 5분 동안 서로 막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집중을 해야 되겠죠.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스크래치를 가지고 한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어린 학생들의 콜라보레이티브 프로세스는 좀 이런 관계는 좀 어떻게 개인의 어떤 그 목표를 좀 얼라인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존적인 부분들이 이제 좀 나뉘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더 약간 지식이 있는 동료들 간에 이런 거는 좀 결정은 자주 좀 이렇게 기대게 되는데 이 페어 프로그래밍에서는 그 동등하지 않은 그거를 좀 이제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레멘터리하고 미들스쿨 스튜던트는 자주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둘 다 프로그램 스페시픽 디스커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의 성취에 대한 토론뿐만 아니라 더 일반적인 좀 약간 벗어난 주제에서 벗어난 이제 컨버세이션도 이제 참여를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Problem Specific Question은 Talking through 더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 헬프 띵킹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그래서 이런 연구에서 갑자기 킨더가든이 나오는데 학생들의 이제 교실에서는 상호작용이 competition, interference, 그냥 concerning, comment, proposal, and instruction 이런 어떤 중에 하나로 이 하나로 좀 뭔가 이렇게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게다가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K-12 프로그래밍 툴킷 가이드로서의 이런 어떤 툴킷 교사에게 하는 이전 툴킷은 정보 그리고 학생들을 어떻게 협업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또 옵션 그리고 페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옵션 다양한 페어 프로그램 액티비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콜라보레이티브 모드를 스캐폴딩하는 어떤 방법들 같은 것들은 이제 이 다음 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